자, 천재노 중3 천재노 3단원 아름다운 우리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국어의 의문체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말소리의 기본 단위인 의문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발음을 바탕으로 모음과 자음의 체계와 특성을 살펴보자. 요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은 뭐 남한과 북한의 언어 비교하는 것 이것까지 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게. 의문의 개념 이해하기, 모음 체계와 특성, 자음 체계와 특성 이해하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은 이제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자, 통일시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조금 간단한 편이에요.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격.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뭐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질성 극복 방안. 어차피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국어의 의문체계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의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법 공부를 잘 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용어, 그리고 또 문법에 대한 개념. 자, 용어와 개념이 정리되어 있으며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문법 공부할 때 용어와 개념 공부가 한 20% 정도고 나머지 80%는 독해 영역이에요. 독해 영역. 그래서 지금 이제 3-1단원에 있는 것은 바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두면 문법이 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국어의 의문체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의문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의문이에요. 의문. 알겠죠? 자, 의문은 뭐라고?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소리의 특성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어떤 소리냐? 바로 관념적 소리가 되겠습니다. 관념적 소리. 자, 그러면 관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보다라는 뜻이에요. 관은 보다라는 의미고 염은 생각이죠. 즉 생각을 보다, 이게 관념이라는 뜻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소리, 이게 관념적 소리입니다. 따라서 의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관념적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 가지 상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소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음향과 음성과 음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음향은 우리 귀 들리는 자연적 소리예요. 귀 들리는 자연적 소리들. 모든 소리를 음향이라고 하고 음성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람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음향은 자연적 소리고 음성은 의사소통을 위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이게 음성입니다. 따라서 음성과 음향은 얘네들은 물리적 소리입니다. 물리적 소리.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물리 배웠죠? 물리는 에너지, 힘을 갖고 있죠.
실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은 어떠한 소리다? 얘는 실체적인 소리가 아니라 관념적 소리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의문이 뭐라고요?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의문을 또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의문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의문은 우리말에서의 의문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분절 의문. 여러분들 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비분절 의문.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또 말 뜻을 알아야 돼. 그럼 먼저 분절 의문은 뭐냐면 나눈다, 나누다. 절은 마디절. 그래서 마디로 나눠지는 의문.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눌 수 있는 의문이에요. 글자를 우리가 봤을 때 소리 단위로 나눌 수 있는 의문을 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절 의문에 뭐가 있다? 바로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게 있는데 반모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반모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만약에 뒤에 뭐 교과서에 뭐 반모음이 나오면 이야기를 할 거고, 우선 오늘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로 나눌 수 있는 의문이란 얘기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글자를 봤을 때 눈으로 보면서 구분할 수가 있는 의문이 분절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된다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의심이 되는 게 있죠.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뭐냐, 그리고 왜 이름이 모음, 자음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요거 다 잠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말은요, 우리말에 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말 소리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말의 소리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초성을 다른 말로 처음 소리라고 하고, 처음 나오는 소리, 처음 소리. 중성은 가운데 중자, 가운데 소리. 종성은 마칠 종자, 끝소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글자를 만들려고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초성 자리에 뭐가 오냐면 자음이 오고, 종성 자리도 역시 자음이 와요. 자음 자리입니다. 그러면 중성은 어떤 소리가 와야 되느냐? 얘가 모음 자리예요. 그러면 이름을 왜 모음, 어미 모자를 쓰고 자음, 자녀 자자를 썼느냐?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기역 그라고 하죠? 얘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얘 혼자서는 발음이 안 됩니다. 항상 모음이 있어야 돼요. 아 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따라서 모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말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모자, 자녀자자 이렇게 명칭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모음과 자음입니다. 자, 다시 의문체계로 돌아와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고요. 의문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의문인 분절 의문, 그리고 나눌 수 없는 의문인 비분절 의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분절 의문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을 했죠. 비분절 의문은 아니비자, 아니다, 즉 마디로 나눠지는 의문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소리의 장단,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또는 뭐 높낮이, 또는 뭐 억양, 뭐 억양이 뭐 높낮이겠지만, 또는 뭐 톤, 뭐 크기,
어조 이것들이 비분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너 밥 먹었어? 너 밥 먹었어? 너 밥 먹었어?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똑같이 어로 얼마든지 의미 차이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우리 문법에서는 장음과 단음만 문법상 비분절 의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 예를 들어서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좀 길게 발음해요. 눈. 그리고 사람 눈은 짧게 발음합니다. 눈. 그런데 이게 얼만큼 길게 발음하고 얼만큼 짧게 발음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 의문이 뭐라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의문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구분된다. 분절 의문의 뜻은 무엇이다? 마디로 나눌 수 있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다. 비분절 의문은 마디로 나눠지지 않는 의문으로 장단, 높낮이, 억양, 톤, 크기, 어조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한국 문법에서 취급하는 의문은 장음과 단음, 장단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까요? 다음 상황에서 학생이 당황한 이유를 말해보자. 점심시간 곰 대여안내. 이건 너무 뻔하다. 곰을 대여할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남학생 곰? 헛!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 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요거, 이응을 미음으로 써놨어요. 바로 요거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죠. 바로 얘네들이 의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의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곰과 곰을 봤을 때 뜻을 구별해주는 애들은 미음하고 이응이죠. 얘네가 의문이에요. 자, 대여 절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한다. 빌리는 사람의 이름, 반 등을 기록한 뒤 사용한다. 사용한 뒤 확인칸에 서명하고 반납한다. 그러니까 좀 어리둥절해져. 곰? 예, 아마 이제 글씨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음자와 모음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 보면 돼요, 여러분들. 뭐 바두, 뭐 보도, 뭐 배,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하나, 여러분들 우리 글자를 만들 때 우리 소리 구성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 구성, 뭐 이제 글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글은, 우리 글은 소리 문자예요. 소리 문자. 소리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입니다. 소리 문자는 소리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음절 문자는 소리, 마디, 한 글자 한 글자가 소리를 가지고 있죠. 절, 문, 자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소리 구성과 글자 구성은 같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 말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오 이런 것들, 자음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가, 고,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안,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또 뭐가 있을까? 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문을 하고 있어요. 의문. 그쵸?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모음으로만 쓸 때,
모음으로만 쓸 때 예를 들어서 아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죠. 아. 그러면 얘는 음운이 몇 개 있느냐? 한 개만 있는 거죠. 한 개만. 어째서 한 개입니까? 이거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응은 뭡니까? 얘는 음가가 없어요. 소리값이 없다. 소리값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음가, 소리음, 가치, 가격, 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소리값이 없는 이응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값 없는 이응을 왜 썼느냐? 아, 모양이 이상하니까 우리가 야 이렇게 쓰면은 좀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리값이 없는 이응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초성 자리에 따라서 초성 자리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음가 없음. 이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립니다. 고등학생 애들도 몇 번씩 얘기를 해줘도 까먹고 막 틀리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의문의 개념 이해하기. 만화를 보고 의문 개념을 이해해보자. 다음 단어들의 뜻을 알아볼까요? 물불, 발불. 물과 불, 발과 불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자, 찾으면 되죠, 그냥. 여기서는 미음과 비읍이고, 발과 불에서는 아와 우가 되겠죠. 바로 얘네들이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을 하나만 바뀌어도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해요. 자, 의문에 대한 개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를 찾아 적어보자. 밥, 삽. 자, 비읍과 시옷. 막다, 먹다. 아와 어. 시작, 시장. 기역, 이응.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만화를 보고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보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쓰거나 또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쓰죠. 자, 모음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중성입니다. 중성. 중성이 모음 자리다. 자,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 봅시다.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아와 악을 발음해 보세요. 공기 흐름이 계속 느껴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 모음은 발음을 할 때, 발음을 할 때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옵니다. 모음은 발음할 때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아오, 아이, 오에 없어요. 근데 자음은 발음을 할 때 어디선가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뭐 그, 기역, 각, 뭐 나, 학, 츠 이렇게 할 때 어디선가 이 소리가 공기가 장애를 받고 나와요. 그러면 이 장애를 받는 곳 그게 바로 뭡니까? 발음 위치입니다. 발음되는 위치가 있어요. 자음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모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고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가 우리 입안의 발음 기관의 어느 곳을 장애를 받고 나옵니다. 악 하면은 숨이 나오다 막힌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처럼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는 모음, 악의 기역처럼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모음은 뭐라고요?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자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음 체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음 체계하고 모음 체계하고 한 번에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음체계, 모음체계 외우기. 자, 이거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암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기본적인 암기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음체계, 모음체계 한 방에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다사자 알죠? 바다사자. 바다사자로 외우면 돼요. 자, 한번 보자. 바, 다, 밑으로. 사, 가운데. 자, 다시 위로. 가. 바다사자가 아래. 헝. 자, 바다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홍홍, 홍홍 하잖아. 그치? 그래서 바다사자가 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줄을 반듯하게 한번 그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줄에 맞춰서 써주면 되는데, 자, 바다사자가 왜 헝헝 했을까? 바로 마누라 찾는 거야, 마누라. 그래서 바다사자가 헝, 자, 밑에 마, 옆에 누, 그 다음에 또 밑에 라, 그 다음에 기역 밑에 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자음체계표야, 이게. 바다사자가 헝, 마누라야. 이게 자음체계표입니다. 자, 그러면 줄을 좀 똑바로 여러분들이 그어주면 돼요. 줄을 긋자, 줄을 긋자.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으면 돼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줄을 한번 싹 그어줘요. 줄을 또 싹 긋자. 줄만 잘 치면 돼, 줄만 잘 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로로 줄 다 긋고. 그러면 여기를 또 구분을 해주고, 요쪽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발음 위치. 다른 말로 조음 위치라고도 해요. 조음 위치. 조는 만든다,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음 위치를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들 혀를 내밀어서 혀를 내밀어서 뒤로 쑥 넘겨. 혀를 이렇게 사람이 그립니다.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혀를 내밀어. 혀를 내밀어서 뒤로 그냥 샥 넘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혀가 닿는 위치들이 좋은 위치, 바른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혀를 내밀어서 위로 뒤로 싹 넘기니까 맨 처음 닿는 데가 어디니? 입술이네, 입술. 그래서 처음 닿는 데가 입술 소리. 그 다음 닿는 데가 어디예요? 앞니. 이하고 경계. 앞니랑 그다음에 딱딱한 거 경계가 닿아요. 이게 입소리예요, 입소리. 그 다음에 또 뒤로 더 넘기면 어떻게 되니? 딱딱한 입천장 닿죠? 여기를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더 넘기면 어디야? 약간 말랑말랑하죠? 여린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더 넘기면 어디예요? 목구멍 소리. 이렇게 되죠. 다시 발음 위치 또는 조음 위치를 어떻게 외우느냐? 혀를 내밀어서 그냥 뒤로 싹 넘겨. 그러면 처음에 입술 닫고, 그 다음에 앞니 쪽이 닫고, 그 다음에 딱딱한 입천장이 닫고, 부드러운 입천장이 닫고, 그 다음에 목구멍 쪽이죠. 물론 혀가 목구멍을 안 넘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파열음. 그러니까 파마 열차차. 파파마 열차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파열음은 뭐냐면 공기를 모았다가 터트리는 거예요. 공기를 모았다가 빵 터트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날 때 타이어 펑크를 타이어 파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파열은 공기를 모았다가 나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 뿌, 푸, 드, 뜨, 트, 크 이렇게 돼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그 다음 파찰음은 뭐냐면 파열인데 모았다가 터지는데 그러면서 마찰이 되는 소리가 있어요. 공기가 모았다가 터져 나오면서 마찰되는 소리 파찰음 역시 마찬가지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찰음. 마찰음은 스스 이렇게만 되고 얘도 마찰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줄을 하나 안 걷네. 그리고 비음. 비음은 콧소리. 코비자. 그 다음에 유음. 유음은 흘러나온다. 흐를 유자. 흘러나온다. 소리. 그래서 공기가 혀 양옆으로 흘러나와요. 바로 리을 발음할 때, 르 할 때,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유음이라고 한다.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안울림 소리입니다. 발음을 할 때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나 울리는 것 같은데. 뭐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음체계표를 외웠어요. 다시 한번 자음체계표 어떻게 외우라고요? 바다사자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사자. 바다사자가 헝 마누라요. 그리고 줄만 잘 쳐놓고 혀를 내밀어서 뒤로 넘기면 그게 자음체계표가 됩니다. 자, 그럼 모음체계표를 또 봐야 되겠죠. 자, 마누라 불렀으니까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그쵸? 마누라야 불렀어요. 그러면 바다사자가 어떻게 대답해? 으어, 으, 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으어와 써놓고 왼쪽으로 이, 에, 이렇게 하면 되죠. 으어와 이에에. 에는 요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으어와 이에에.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우오 위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오 위외. 그러면 모음체계표가 끝났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음을 전설모음이라고 그래요. 전설모음. 이 전설이 뭐냐면 앞전자 앞, 설은 혀설자. 즉 발음을 할 때 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후설모음이라고 그래요. 후설모음. 후는 뒤후자, 설은 혀설자. 그래서 발음을 할 때 혀가 약간 이렇게 당겨지는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있어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자 이쪽 라인을 고모음이라고 그래요. 고모음 높을 꽃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을 중모음이라고 하고 고모음, 중모음.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을 저모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으어아 하면 어떻게 돼요? 으어아 하면은 턱이 점점점 내려가죠. 그쵸? 바로 그 혀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으어아. 예, 혀의 높이가 낮아져요.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줄을 또 잘 걷고 그 다음에 얘네는 평순모음. 평수는 평범하다. 수는 입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술 모양이 평범해. 그 다음에 의외는 원순모음. 동그라미. 우리가 오우 하면은 입술이 동그랗게 돼요. 이게 원순모음입니다.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렇게 된다. 자, 이게 모음체계예요. 모음체계. 그래서 으어아 이에에 우우 위외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음체계표하고 모음체계 어떻게 외우라고요? 바다사자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사자가 헝 마누라야 으어와 이러면 끝나죠. 물론 학교 선생님들마다 외우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나는 바다사자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단원에서 할 게 없습니다. 자음체계표, 자, 의문에 대한 개념을 알았고, 그 다음에 자음체계표와 모음체계표를 내가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자, 모음체계 이야기.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해보자. 자, 그래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 이거를 단모음이라고 그래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이것을 이중모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외웠던 거 모음 체계표, 이게 단모음 체계표예요. 단모음 체계표. 그렇다면은 어, 아, 이에, 에, 우, 오, 위, 웨, 이 10개 이외에는 다 이중모음입니다. 단모음 체계표에 있는 모음 애들 빼고 나머지들은 싹 다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모음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자. 다음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눠보자. 자,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한다. 이게 원순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한다. 평순모음. 평범한 입술 모음이란 얘기죠. 자, 단모음 체계표를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모음을 발음해보고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눠보자. 어, 아,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되죠. 쉽죠? 그래서 자음 체계표하고 모음 체계표를 내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적용입니다. 자, 2번. 다음 모음들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를 알맞게 연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 아, 이, 에, 우, 오, 위, 웨. 표를 외우고 있으면 편합니다. 자, 요렇게 되겠네. 고모음. 그 다음에 얘네는 중모음. 그 다음에 얘네는 저모음. 이렇게 되죠. 네, 표를 외우고 있으면은 쉽다. 자, 다음. 이와 을을 차례대로 발음해보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 즉,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게 되겠죠. 이와 으네요. 이와 으. 이와 으. 이는 앞에 있으니까 전설모음이고, 으는 뒤에 있으니까 후설모음이죠. 그래서 이는 전설모음, 으는 후설모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자음체계예요. 자음체계.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맞게 연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표 외우고 있으면 돼요. 표 다시 한번 해볼까? 바다사자, 바다사자. 바다사자가 줄 그어놓고 마누라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자음체계입니다. 이게 연습이 되고 익숙해지면은 나머지 뭐 안 해도 되죠. 그쵸? 나머지 안 하고 그냥 요렇게만 해놔도 우리 친구들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여기가 파마 열차차 그리고 비유 요거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맞게 연결해 보자. 소리나는 위치. 그러니까 요렇게 그으면은 이 세로 방향이 소리나는 위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브뿌뿌 입술, 느드르드스스 혓끝과 윗잇몸, 츠츠츠 혓바닥과 센 입천자, 크크크 목청, 흐가 목청이죠. 크크크크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자, 목청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음체계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자음체계표하고 모음체계표를 외워두지 않으면은 이 단어는 나가리.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용어입니다. 입술 소리를 양순음, 입술이란 뜻이지. 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치조음, 이란 뜻이에요. 만든다 소리. 이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 센 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딱딱하다. 구개가 입천장이라는 뜻입니다. 딱딱한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부드럽다는 뜻이죠. 부드러운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목구멍, 목청 후예요. 그래서 목청 소리를 후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이렇게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용어예요, 용어. 다음 페이지. 다음 만화를 보고 자음을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해보자. 자, 소리내는 방법이에요. 소리내는 방법. 위에서는 위치였고 여기서는 소리내는 방법. 자, 다와 사를 발음하면서 디귿과 시옷을 소리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자, 표를 외웠으면 금방 알죠? 디귿은 파열음, 시옷은 마찰음. 그래서 공기를 모았다가 터트리면서 소리를 내고, 시옷은 공기를 내보내면서 마찰되면서 소리를 냅니다. 자, 공기가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파열. 공기가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마찰.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맞아요. 디귿은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소리내는 파열음이고, 시옷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내는 마찰음이에요. 자음 중에는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내는 파찰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파찰은 뭐니? 파열과 마찰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 자를 여러 번 발음하면서 파찰음, 지읒을 소리내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됩니다. 이번에는 코 밑에 손가락을 대고 나를 발음하면서 니은을 소리내는 방법 알아볼까요? 니은, 비음이죠? 콧소리. 손가락에 따뜻한 공기가 느껴져요. 니은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소리내는 비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밖에도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면서 소리내는 유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를 유자를 쓰죠. 공기가 옆으로 새어나온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할까요? 자음 체계표를 외우고 있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음 체계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자,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과 유음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자음 체계표를 알고 있으면은 아주 쉽다. 자, 세 번째, 다음 만화를 보고 보기의 자음들을 소리 세기에 따라 나누어 보자. 자, 소리 세기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감감 이게 예사소리고, 깜깜 이게 된소리고, 캄캄 이게 거센소리죠. 소리가 점점 강해지죠. 감감, 깜깜, 캄캄을 발음해 보세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감감보다 깜깜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캄캄은 거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크처럼 소리의 세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자음은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자음 체계표 외우면 되죠. 자음 체계표 여기다 또 써볼까? 바다, 사, 자가, 헝, 마누라야. 자, 그러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부, 뿌, 푸, 드, 뜨, 트, 그, 크, 즈, 츠, 스, 이렇게 되죠. 자,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습니다. 된 소리만 있다. 스스. 자, 우리말 의문책의 특성 이해하기. 다음 노랫말을 읽고 모음과 자음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굉장히 쉽죠? 자, 모음만 좀 표기를 해볼게요. 모음만. 비가 온다. 소록. 실비가 온다. 하얀 은실 사륵 풀면서 온다. 자, 방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다 모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에 따라 모음을 나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의어와 이에 알고 있으면 되죠. 의어와 이에, 우오, 위외. 이게 뭐라고요?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외 단모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어요. 그건 이중모음이죠.
이런 식으로 단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원순모음, 평순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전설모음, 부설모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모음 체계표를 알고 있으면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자, 자음을 나눠보자. 뭐 자음 체계표 알면 되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우리말 음운체계의 특성을 생각해보자. 모든 언어의 음운체계가 동일하지는 않다.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우리말의 음운체계에서 두드러진 특성은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눈다는 점이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 뿔, 풀이란 단어의 발음을 듣고 서로 다른 말로 알아듣는다. 비읍, 쌍비읍, 피읍의 소리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니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우리는 구분을 해요. 이게 우리한테는 의문입니다. 의문.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단어 뿔의 발음을 들려주면 불 또는 풀과 뜻이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말과 달리 영어의 의문체계에서는 부와 푸의 구분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얘네는 뭡니까? 유음과 무음이죠. 유성음과 무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의문이 아니에요. 즉 의문 체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못합니다. 자,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대화에서 생긴 오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보자. 며칠 뒤면 수학여행이네. 기대된다. 나도 그래. 가방을 미리 사두는 게 좋겠지. 나는 여행 가방이 있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짐을 미리 챙겨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발음 못한 게 이거죠. 예. 즉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영어권 화자들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분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이게 우문이 아니거든. 얘네한테는 PB, 그렇죠?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유음 무금, 이게 음운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게 미리 쌓아두다 싸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음운으로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실수라고 해야 되나? 오해가 생겼죠.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의문책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를 더 찾아보자.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예시답안이 있는데 예시답안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에는 R과 L의 구분이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모두 리을로 인식한다. 그쵸? 또 한국 사람이 R, L 발음 이거 구분 못하잖아. 우리말에서는 모음과 자음 외에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눈은 음절을 이루는 모음과 자음은 모두 같은데 소리의 길이가 달라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다. 자,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눌 수 없는 의문. 우리말 자음 체계에서는 마찰음이 스, 스, 흐 세 개만 존재하는데 영어에서는 마찰음이 푸, 부,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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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즈, 흐로 많이 있다. 이거 힘드네 이거. 그렇게 이제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발음이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막 그래요. 생각 모으기 이제 정리.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렇고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이며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뭐 모음 체계표 알고 있으면은 구분이 됩니다.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역시 마찬가지. 자음 체계표 알고 있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우리말 자음 체계 특성을 설명해 보자. 저기 탈처럼 둥그런 탈을 쓴 아이가 제 탈이에요. 자, 이 외국인 왜 이게 구분이 안 될까? 바로 의문이 안 되는 의문이 없죠. 즉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 하는 의문 체계가 없는 영어권 화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달처럼 둥그런 탈을 쓴 아이가 당신 딸이군요. 예.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난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찰떡같이 알아듣다. 관용 표현입니다. 예. 대충 말해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졸졸, 줄줄, 둥둥, 퉁퉁과 같이 어감의 차이가 있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발표해보자. 자, 어감은 뭐냐면 말의 느낌입니다. 말의 느낌. 졸졸 하면은 가벼운 느낌, 줄줄 하면은 약간 좀 많은 느낌, 무거운 느낌. 둥둥, 퉁퉁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예시답 한번 볼까요? 짝짝, 쩍쩍, 땅땅, 탕탕, 폴짝, 풀쩍, 반짝반짝, 번쩍번쩍. 자, 된 소리보다 거센 소리를 사용한 단어의 어감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또한 양성 모음에 비해 음성 모음을 사용한 단어가 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자, 여기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 만들 때 모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천지인 보고 만들어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보고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을 찍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 이게 기본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떠 있잖아. 그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의 기운, 플러스 기운입니다.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차갑다, 음의 기운이고 사람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성입니다. 중성. 그래서 이게 양성. 하늘이 양성 모음이고 땅이 음성 모음이고 사람은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죠. 오, 우, 아,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봐봐. 오는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러면 따뜻해. 이게 양성 모음입니다. 우는 땅 밑에 하늘, 음성 모음. 자, 그러면 우리 하늘을 태양으로 생각합시다. 어차피 점이 찍혀져 있어요. 동그라니가. 그쵸? 땅 위에 해가 있으면은 따뜻해 양성, 땅 밑으로 해가 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음성. 자,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해가 뜨는 것,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 양성. 어는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음성. 이게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성 모음으로 쓰면은 뭔가 좀 밝고 가벼운 느낌이고 음성 모음을 쓰면은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졸졸 보세요. 졸졸. 좀 작고 가벼운 느낌이죠. 그런데 줄줄, 야, 물통에서 물이 줄줄 흘러 하면은 뭔가 약간 무거운 느낌, 좀 많이 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생기죠. 이게 이제 모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속담이 있네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가 망해도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 코가 석자.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으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쵸? 이제 코는 콧물이에요, 콧물. 석자, 한 자당 한 3cm니까, 그러니까 코에서 콧물이 쭉 나오는 거야. 더러워. 그러니까 빨리 이거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주변 환경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혀가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 제 분수에 비해 지나치게 있는 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속담들 나오면은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주고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예문들이 있네요. 그는 무능하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양반들을 가리켜 혀가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라고 말했다. 그렇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고 부상당한 주전 선수의 공백은 다른 선수가 메울 수밖에 없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그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할 때 내 코가 석자라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원책에 대한 공부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자,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주말 수업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